보호의 정의를 먼저 잘 아셔야 돼요. 보호라는 과학자는 수소를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수소 원자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전자가 한 개라 그 규칙성이 뚜렷해요. 왜 그러냐? 전자들 간에 반발이 없기 때문에 전자 하나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게 수소 원자예요. 보호가 얘를 가지고 약간 잘못 생각한 것도 있겠지요. 왜? 보호는 핵을 중심으로 이렇게 전자가 돈다고 생각을 했어. 하지만 너희들이 오비 때까지 배우고 나서는 이 껍질은 단순히 전자가 발견될 확률의 평균 에너지가 발견되는 거지. 평균 에너지. 그러니까 에너지가 여기야. 전자는 여길 수도 있고 여길 수도 있다는 거지. 근데 보호는 여기를 다 원운동한다고 했어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이론에 의하면, 그러니까 그 사람은 에너지밖에 우리가 얻어낼 게 없는 거죠. 그 사람 이론은. 그럼 이게 1껍질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 정확하게 이렇게 제가 정확하게 이렇게 이 1껍질이라면 알았니? 잘 봐요. 하나, 둘, 요 정도. 요 정도 되는 게 바로 무한대예요. 알았어? 이게 진짜예요. 그러니까 밖으로 갈수록 껍질이 어떻게 돼요? 좁아져요. 간격이 좁아져요. 밖으로 갈수록. 무한대는 지금 약간 여러 개 겹쳐서. 무한대라는 건요, 에너지가 0인 상태. 그러니까 전자가 여기 도착하면 도망가는 거예요. 이미 나간 거고. 예. 네. 그러면 이 에너지를 보호가 뭐라고 얘기했냐? 그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확하게 수적으로 계산했을 때 이것이다. 그리고 이 뒤에 있다는 게 중요한데 전자 하나가 아닙니다. 뭐죠? 6.02 곱하기 12 상승계의 전자는 이만큼의 에너지를 갖는다고 얘기한 거죠. 근데 우리가 설명할 때는 전자 하나가 도망갈 때 이렇게 학교 선생님들도 잘못 설명하긴 해요. 네. 근데 그냥 우리가 전자 하나라고 생각을 한다면 결국 이 얘기에 의하면 1껍질은 이거를 갖는다는 거죠. 에너지가 위치가 이만큼을 갖는다는 얘기인데 알겠어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머리가 아프니까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건 어차피 1, 2, 3, 4 대입하면 얘는 똑같은 값 아니겠냐? 그래서 얘랑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알았어요? 네. K를 그냥 1410을 놓은 거. 근데 우리는 계산할 때 이렇게 할 거라고. 1로 그냥. 네. 어차피. 그렇게 되면 봐요. 우리는 에너지 준위 1껍질은 마이너스 1이 되고요. 2껍질은 뭐가 되죠?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 거예요. 3껍질은 그렇죠. 4껍질 마이너스 16.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호가 계산을 쭉 해보니까 원래는 그 알죠 여러분들 RGBV 이 4개의 선만 과학자들이 관찰한 거예요. 그 당시에 도구가 없으니까 그냥 얘가 무슨 실험을 통해 있냐면 여러분 그 골트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양성자를 발견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크로스관에 넣어가지고 음극선이 쏘아지는 곳에 약간의 수치를 내니까 빛이 나오는 거죠. 빛이 발생하는데 거기서 어떤 선 하나가 음극으로 딸려가는 걸 보고 야! 원자 내부에는 양전할 때 입자가 있어 라는 걸 발견한 거죠. 근데 그 빛이 나오는 걸 과학자들이 그냥 냅두지 않았어요. 프리즘에 통과시켜 놓은 거죠. 뉴턴처럼 프리즘에 통과시키면 무지개가 뜰 줄 알았단 말이야. 근데 빨간색, 그 다음에 녹색, 그 다음에 파란색, 보라색이 뜨는 거야. 그리고 선으로 뜨는 거야. 이거 혹시 저 속에 어떤 입자가 있어서 그 입자가 에너지를 저렇게 방출하는 거 아닐까라고 사람들이 추론한 거죠. 그래서 발견된 게 전자고 전자의 에너지에 대한 그 4개의 선을 가지고 고등학교 교사인 발머가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본 거죠. 그때 규칙성이 뜬 거예요. n제곱분의 1. 그러니까 높은 정수 제곱분의 1 마이너스 값에서 낮은 정수 제곱분의 1을 빼면 규칙성이 뜨더라는 거죠. 그걸 리드베리가 자기 상수를 넣어가지고 공식을 내놔요. 그런데 보호가 그걸 가지고 확장을 한 거예요. 말 그대로 여러분 작은 점 하나를 수없이 연결해서 선을 만드는 걸 미분합, 적분합 뭐라고 하죠? 적분합이라고 하죠. 그걸 키우는 거.
점을 확장시켰더니 1참수요. 그걸 확장했더니 2참수가 된 거예요. 그걸 확장해서 3차가 된 거예요. 그죠? 그 요즘 말로, 속된 말로 적분을 해버린 거예요, 걔가. 그래서 보호의 껍질에 대한 이론을 다, 보호가 수소에 대한 전부의 이론을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높은 에너지에서 낮은 에너지라는 말을 처음 써요. 핵과 가까웠고, 위로 갈수록, 바깥으로 갈수록 에너지 준위는 어떻게 된다? 높아지는데 문제는 불연속적으로 높더라는 거예요. 불연속적으로. 애매한 중간값은 없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얘들 정확하게 규칙성 있게 맞아 떨어지더라는 거지. 그것 때문에 아인슈타인이 인정을 한 거야. 이야, 이거 굉장하다. 에너지를 양자화 시켰네? 해가지고. 그 주양자수란 말을 쓴 거거든. 근데 문제는 이거죠. 이 사람이 계산을 해보니까 이런 거예요. 자, 1껍질까지 떨어지는 걸 다 조사해봤대요. 봐봐요. 무한대는 여러분 0이에요. 0. 알아서? 에너지가? 얘 여기까지 떨어져 봐요. 1. 그리고 그냥 에너지 차가 1 나와요. 그러면 제일 약한 게 여기서 떨어지는 거죠. 얼마 나와요? 이거 나와요. 여기까지 이해갔어요? 그럼 이 중간에 부족하게 많은 게 있을 거 아니냐? 3에서 1, 4에서 1. 근데 요거 데이터에 어떻게 구하는 줄 알아? 요걸로 구한다? 이러면 데이터 A값 나온다. 야, 3에서 1로 떨어져봐. 3에서 1. 3에서 1. 요게 요 n이 뭔지 아냐? 9분의 8. 이거 아닌 거야. 네. 니들이 원하는 숫자만 넣어봐. 자, 4에서 떨어진다. 16분의 15. 그래. 5에서 떨어지면 25분의 24. 그래요, 해보세요. 오. 선생님 맞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위에서 떨어지는 거 그렇게 떨어져요. 알겠습니까? 수열출이야, 이게 그래서. 알았니? 1 마이너스. 그렇지. 9분의 1. 그러니까 예를 들어 6에서 1로 떨어진다. 그럼 니들이 해보면 36, 마이너스 36분의 1에서 마이너스 1을 빼버리면 36분의 35가 나와. 네. 뭔 말인지 알겠니? 네. 그런데 이거를 발표하고 나서 라이먼이라는 사람이 이걸 실험적으로 증명을 한 거야. 오, 그렇더라. 그리고 얘들이 다 자외선 계열이더라. 자외선 영역에 속한 애들. 네. 그 다음 봐봐라. 그 다음은 이 껍질까지 떨어진 게 있잖아. 이건 증명을 할 필요가 없었던 거야. 왜? 이거 가지고 보호가 적분해본 거거든. 발목. 네. RGBV. 그 4개 가지고. 그래서 2까지 떨어진 걸 봤더니 이렇게 되는 거. 봐라. 여기 무수히 많은 거. 얘 얼마나 나오고 있냐? 3. 그렇지. 얘 얼마나 나오겠냐? 3은? 3. 마이너스 9분의 1에서 마이너스 4분의 1을 뺀 거니까. 분모 곱. 그죠. 36분의 분모 차 5. 그렇게 뜨는 거죠. 그러면 봐요. 제일 센 에너지가 제일 약한 에너지 어때요? 작죠? 네. 그러니까 라이먼 계열, 발목 계열이다라고 하면 무조건 라이먼보다 작은 거예요. 알았어요? 그렇게 파생까지 가버리잖아. 봐라. 무한대에서 3까지 떨어진다. 그럼 얘 9분의 1이잖아. 네. 얘보다 작잖아. 얘 36분의 4야. 얘보다 작잖아. 그 다음 봐라. 분모 곱 16 곱하기 9 얼마 나와? 144. 그래 144분의 16 빼기 9 7. 이거 나와요. 얘는 차가 이해 갔죠? 네. 그럼 봐요.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선수백도 놓고 봐요. 에너지는요 이렇게 써요. 이거 프랑크 상수예요. 진동수에 비례하고요. 얘는 다시 파장이 반비례해요. 빛의 속도고요. 그래서 이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길다라고 잡는다면 알겠니? 이쪽에 누가 있냐면 맨 오른쪽에 이런 식으로 핫센이 있어요. 핫센. 요게 누굴까요? 요게 누구고요? 요게 제일 약간 이거예요. 144분의 7. 어디에서 어디로 떨어진 거? 4에서 그 다음에 제일 센 얘가 무한에서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이쪽 떨어져서 이게 있어요. 이게 발모예요. 발모. 그럼 이건 누구고? 3에서 2인 거예요. 3에서 2. 알았어요? 그럼 여기 제일 센 거. 무한에서 2요.
근데 저 그죠? 무한에서 2까지 떨어진 거. 저 노란색 그 무한에서 3. 미안해. 3. 그렇지. 3에 떨어진 거. 그 다음에 마지막이 여기에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라이먼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누구라고? 1에서 2에서 1. 1로 떨어지는 거. 그럼 제일 센 애가 무한에서 1로 떨어지는 이 값이 서로 겹치지 않아요. 그래서 2번에 딱 보시면 여러분 A, B, C는 무조건 라이먼이기 때문에 CD보다 무조건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을 이렇게 그렸어야 되는데 거기는 그렇게 약식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되게 헷갈리라고. 양아치 문제죠. 초기 때 문제예요. 초기 때. 그러니까 A, B, C 중에는 에너지 차가 제일 큰 애가 A잖아요. 걔가 파장이 제일 짧고 진동수가 제일 커요. 이해 갔어요? 그리고 또 하나 C 더하기 D 있죠? C 더하기 D가 A예요. 에너지. 진동수도 그렇고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파장은 누가 제일 짧을까요? A, B, C 중에 파장이 제일 짧은 애는 A겠죠. 네. 그래서 파장은 더하기 하면 안 돼요. 시험 문제 맨날 파장이 나오는 거예요. 얘네한테. 그 다음에 DE가 남았죠? DE 중에 누가 제일 세요? D가 세잖아요. 그럼 E가 파장이 제일 기네. 알았습니까? 무슨 말인지? A, B, C, D 2 순으로 강하네요. 예, A, B, C, D, E의 순수가. D라면 그거예요. 저 파란색. 그렇죠. 발모인데, 자, 내가 니들한테 수업하면서 발모 계열이, 내신에는 나올 수 있어. 라고 해서 내가 폴스에 적어준 거 기억할 텐데. 기억도 안 나죠? 저는 잘 보세요. 뭐를 적어줬냐면 제가 발모 계열 중에 가시광선이 이 가시광선 영역이라 하지만 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자외선입니다. 네. 가시광선이 네 종류가 있는데 자 이렇게 떨어지는 애가 데이터 E가 얼마 나온다고요? 9 곱하기 4 9 빼기 4 이거 나온다고요. 네. 알았습니까? 얘가 파장이 이거라는 거예요. 알았어요? 색깔이 뭐냐? 빨간 색깔이야. 그 다음에 4에서 2로 떨어지는 거죠. 16분의 3이거든요. 얘가 486이에요. 486. 얘가 녹색이에요. 다음에 어디서 떨어지겠어요? 5에서 1로 떨어지겠죠? 100분의 21이에요. 얘가 사상사예요. 사상사. 얘가 블루. 푸른 색깔이에요. 다음에 6에서 2로 떨어지는 거 그냥 36분의 8 약분하지 말고 그냥 풀라고 하거든요. 왜? 얘랑 얘는 비율 많이 나오고 5대 8 이러면 끝나잖아요. 그럼 이게 410이에요. 이게 보라색이에요. 바이올렛. 이 4개만 3번, 4번에 맨날 나오는 거죠. 이 4개만. 알았죠? 이런 겁니다. 아셨어요? 네. 그래서 에너지는 얘가 제일 세잖아요. 네. 그래서 파장이 제일 짧은 거예요. 알았어? 옛날에 모의고사에 어떤 게 나온 거 아니야? 얘 람다, 그러니까 3에서 2에서 4에서 2 차. 그리고 5에서 2에서 6에서 2 파장 차이. 누가 더 큰 거? 그 계산 다 했다니까, 여기. 이거 외운 애들은, 야, 이거 둘 차이 누가 더 커? 무조건 위에 게 크잖아, 위에 게 차가. 네. 이걸 분석화학이라고 해요. 분석화학은 대표값을 외우면 그냥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거죠. 나중에 시험 보기 전에 학교 선생님이 여기 자세히 했으면 제가 다시 한번 챙겨주겠는데 지금은요 전체인 알고 가세요. 네. 다음 4번에 예 4번에 니은을 모르겠습니다. 잘 보세요. 가의 선언이라고 했잖아요. 전자가 어디에 있죠? M 껍질에 있어요. 네. 그러면 나의 A와 B 이랬는데 여러분 C는 3에서 2예요. 맞아요? 그렇죠. 그럼 B는 4에서 2죠. 맞잖아요. 그럼 지금 가에 있는 전자는 3에 있잖아요. 걔가 방출할 수 있는 나의 영역은 656밖에 없어요. 3에서 2. 왜? N껍질까지 올라가지 않았잖아, 전자가. 그래서 A와 B가 방출될 수 없습니다. C만 가능하고. 그렇죠. 이런 거 근데 무조건 C 같은 거는 이제 3에서 있고 그렇죠.
656이 3에서 2예요. 내가 그때 농담 안 했는데 이 C가 어디에서 어디라고 했지? 2에서 1이잖아 이게. 여기 C라네 여기 라이먼이. 그래서 얘가 나노미터가 121 나노미터다. 1에서 2, 2에서 1. 121 나노미터 이렇게 내가 농담까지 했었는데 근데 저도 썼나요 그때? 다 있었죠. 너 혹시 코로나 코로나로 뭐 빠졌나? 그럴 수도 있겠. 영상 안 봤구나. 영상이 학교에서 보라고. 네. 그다음 그래가지고 7번에 7번에요. 기억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 전에 예. 그 전에 뭐 5번 5번 잘 보세요. 들뜬 상태에 있는 수소 원자의 전자가 네. 주 양자수 x 이하에서 전이할 때.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여러분 봐봐요. 4번에 가가 방출할 수 있는 총 선 스펙트럼의 종류가 몇 개냐를 따질 수 있죠. 4번에 네. 가에. 그쵸? 근데 이게 N 껍질이나 O 껍질, 다시 말해서 4껍질이나 O 껍질 올라가면 다 일일이 따져야 돼요. 그때 뭘 썼냐? 이걸 씁니다. 이 고급 문제예요, 고급 문제. 이게 콤비네이션. 콤비네이션 뭡니까? 잘 들으세요. 총 껍질의 숫자. 여기다 뭘 쓴다고요? 총 껍질의 수에다가 껍질 2개 차이만 찾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콤비네이션이다. 이걸 쓰면 된다고. 그럼 잘 봐라. 만약에 하나, 둘, 세 개에서 나타날 수 있는 선의 숫자를 찾는다. 우리가 따져볼게. 하나, 아, 둘, 세 개지. 그죠. 그지? 그럼 3껍질이야. 수학에 좋아. 이거. 얘기하시는 거. 그래, 임마. 네. 수업, 야, 니들 수학 배웠으면 써먹어야 될 거 아니야. 다 끼운 줄 알았죠. 아니, 나 부끄러우더라. 그 수학을 써먹는 게 이게 니들 대학 가잖아? 네. 구술 면접 이런 볼 때 이런 거 얘기한다니까? 그럼 어떤 새끼 졸라 빨리 대답해? 그럼, 오, 이런 천재가 아니었나? 걔는 수학에 배운 걸 응용을 하는 거라고. 그럼 얘들아, 4껍질에 떨어지면 뭐가 되겠냐? 4 콤비네이션 2가 되죠. 저게 6이구나. 그렇지. 그래서 이거 딱 보고 알아내는 거야. 네. 그래서, 이거 X가 4구나. 금방 하는 거. 그래서 2를 쓰는 이거고. 껍질 2개 차이잖아. 2개 차이. 경우수. 제가 봐봐, 영상 잠깐. 응. 하나에서 하나로 떨어져야 되잖아. 한 쌍이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저기서 그 뭐라고 해야 돼? 껍질 2개를 선택하는 거야. 봐라. 이것도 그렇지. 얘하고 얘잖아. 이것도 그렇지. 얘하고 얘고. 이것도 그렇지. 얘하고 얘고. 동의 수가 2포인트 사이잖아. 2개 선택해야지. 그렇지. 2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네 껍질이면 몇 개냐라고. 커플이 될 확률 뭐 이런 거야. 알았어? 그러면 X는 4가 정답이지. 얘하고 이렇게 가하고 그럼 발모 계열에 해당되는 거 누굴까? 4에서 2, 3에서 2 둘밖에 없죠. 나다. 그렇게 4에서 2, 3에서 2. 왜 그러냐면 여러분 생각해봐라니. 자, 거기 점이 무엇을 말하는지 보여줄게. 봐봐. 이렇게 돼 있지. 여기까지 떨어진 애들이 다 무슨 계열이야? 라이먼. 그래서 제일 센 애가 이게 마야, 마. 그 다음에가 누구니? 마래, 바. 이게 바, 마. 3에서 1, 2. 그 다음에 랑가, 라. 네. 이거야. 바마라. 그런데요. 다음에 두 번째가 얘들이잖아. 여기까지 떨어진 애들. 4에서 2. 그지? 그럼 이게 다 이게 나가 되는 거야. 그럼 마지막 하나 남은 가는 누구냐? 2에서 1. 파생계열이라니까? 이거. 그렇죠. 이해 갔어? 에너지가? 4에서 1. 그렇게 푸는 거야. 콤비네이션으로 풀려, 빨리 풀려. 근데 니들한테 학교 선생님이 정말 야마 돌면 낼 수 있는데 네. 그 선생님들도 모를걸. 이 콤비네이션 거 나와서 못 쓰는데. 모의고사 이런 거 나올 수 있어. 있는데 학교 선생님이 야, 1학기 때 너무 쉽게 내서 2학기 되게 어려울 거야 하면 이런 거 나올 수 있고 나오면 니들한테 땡큐야. 그냥 쉽게 풀리니까 저거. 그거 지금 이번에 우리 물리쌤이 하신 바로 있는데. 됐다.
4대 쓴게 4대 왜 썼어? 왜 썼냐고? 잘 봐라. 네가 여기 점이 몇 개 떴니? 점이 6개. 6개 떴지. 6개 나올 수 있는 확률을 찾아보자. 3 커뮤니션 2를 하고 4 커뮤니션 2를 하고 5 커뮤니션 1을 했대. 6개 이해가 된 거야. 그래서 산 거야. X가. 알았어? 5면 얼마 나올까? 5면? 오면 이제 어. 20. 그렇지. 그렇게. 이해 갔어? 그렇게 찾는 거야. 3번 봐봐. 다와 마에서 방출되는 빛의 파장 B를 물어봤잖아. 니네 거기에서 다 있지. 다. 다가 어디에서 어디로 떨어질 거야? 4에서 2분. 그거 얼마야? 16분의 3이다. 저기 다. 네. 기잖아. 그 다음에 만은 어디에서 어디로 떨어질 거야? 3에서 1이니까 9분의 8. 그렇지. 9분의 8. 그럼 생각해봐라. 잘 봐. 지금 다와 말하겠잖아. 네. 이게 에너지비다. 에너지비. 네.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 에너지비는 진동수비고 네. 파장분의 1이 있지. 뒤집어. 몇 분의 몇? 3분의 16. 네. 이거는 뒤집어입니다. 알았어? 그래놓고 곱해. 아. 그럼 끝나. 알겠니? 네. 그 졸라 숫자 커. 여기. 하여튼 27. 이거 얼마 나냐? 128 하나? 네. 128대 27이 정답이야. 알았어? 화장이니까 뒤집어. 다 말을 어떻게 그려? 생각해봐. 이거 그렸잖아. 이게 1껍질이고 2껍질이고 3껍질이고 4껍질 아니야. 그러면 다는 4에서 2잖아. 16분의 3. 그 다음에 만은 3에서 1이잖아. 그럼 9분의 8. 그게 에너지 차라니까? 그걸 뒤집으라고. 화장이니까. 3분의 16이고 얘는 8분의 9라고. 알았어? 다음. 여기가 4년 전, 5년 전에는 니네 선배들이 가장 어려웠던 틀렸는데 요즘 수능이 안 나와요. 니네가 배웠던 양자수 있지? 네. 그게 수능에 나와. 어렵게. 이거 5m요? 예. 근데 그거를 니들이 선생님이 가르치는 수준까지는 다 맞춰요. 다음. 7번에 기억을 모르겠어요. 잘 들어봐요. 두 오비탈을 물어봤죠. 네. 근데 여러분 봐요. 이걸 방위양자수라고 하죠. 네. 0과 1이죠. 네. 자, 주양자수의 슈레딩거 방정식 해가 방위양자수인 건 알지? 네. 그럼 주양수 1은 방위양자수가 몇 종류밖에 없다? 한 종류밖에 없다. 0밖에 없잖아. 네. 1은 없어요. 그렇죠. 이거 P부터 없다고요. 모든 전자껍질이 존재한다? P는 1껍질이 없어요. 그게 틀린 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전자가 채워진 S오비탈의 숫자는 주기다 그랬잖아요. 주기. 1주기에 있는 애들은 1개, 2주기는 2개.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다. 다음. 8번에 이것도 자, 이거 같은 전자껍질 밑줄 쳐볼래? 영상아. 전자껍질은 주양자수다. 근데 그들 앞에 1S에 1, 2S에 2가 주양자수잖아. 다르잖아. 그럼 K 껍질, L 껍질에 있는 애들이. 두 번째 거와 세 번째 거가 같다 했으면 나는 거. 그렇죠. 그건 맞죠. ES, EP는 같은 전자껍질이 맞아요. 다음. 15번 15번이요? 자, 지금 구분을 했는데 P오비탈하고 S오비탈로 구분했죠. 네. 그럼 적합하지 않은 걸 물어봤잖아요. 네. 1번은 괜찮죠? 네. 2번도 괜찮죠? 네. 3번 괜찮죠? 다전자 원자에서 에너지 준위가 같으려면 같은 P오비탈의 에너지 같잖아요. 네. 맞잖아요. ES보다 1S가 작고요. 네. 에너지 준위가 같은 애들은 이렇게 돼요. 근데 봐요, 여러분. 다전자가 아니라 이게 수소원자 이러면 틀려요. 왜? 수소원자면 ES도 같이 EP랑 같이 있어야 돼요. 방해한자수가 1인가 맞잖아요. 1 아니면 0이니까. 그럼 L전자 껍질에 존재하는 1S는 없잖아. L은 K 껍질인데 1S는. 그죠? L전자 껍질에 존재하는가 그러면 ES, EPX, EPY가 다 왼쪽에 있어야죠. 이해 갔어요? 커다란 정수가 바로 껍질의 주양자수예요. 알았습니까? 내전자 문자는 앞에 주양자수를 이해해야 그렇지. 이어야죠. ES, EP가 거기에 있으니까. 다음. 저 20번 20번 봐요.
자, 가와 나는 산소 원자예요, 여러분. 산소 원자는 8번이야. 전자가 몇 개 채워졌어? 8개. 그럼 전자가 채워진 오비탈 수는? 5개. 그렇지. 질소 다음이니까 다 5개로 똑같아. 문제는 이거지. 산소는 이주기 원소인 걸 어떻게 알았어? 가가 그러니까 보전자 껍질 모양이야. 가. 껍질 2개니까 이주기 맞잖아. 그 다음에 산소 원자가 산화이온이 될 때 10번 네온을 따라가잖아. 네. 그럼 전자가 다 채워지겠지? 네. 그래서 L 전자 껍질 생각해봐라. K는 2개가 최고잖아. 그럼 L에 8개가 다 채워진다고. 그래야 E가 마이너스 전자 10개가 되니까. 가의 L 전자 껍질은 나에서 ES, EP가 존재하죠. 네. 그 다음 나에서 원자과 전자들의 에너지는 했는데 다전자는 말이다. ES보다 EP가 높아. 같은 전자 껍질이지만 우리가 원자과 전자 수할 때는 ES, EP를 모두 쓰잖아. 근데 엄밀히 싸움의 규칙에 의하면 ES 채우고 EP 넘어가. 그래서 에너지가 EP가 높아. 다전자에서는. 수소는 같고. 결국에 원자가 된다는 게 껍질에서 그렇죠. 그냥 껍질에 있는 화학적으로 얘의 성질을 결정짓는 거 그러면 ES, EP를 모두 얘기해야 되는데 ESP가 엄밀히 말하면 EP가 높아요. 걔부터 전자가 떨어져요. 엄밀히 말하면. 그래서 4번이 틀렸어요. 다음 23번이요. 자, 바닥 상태 원자니까 너희들은 1번부터 20번까지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보시면 이거를 경우의수라고 하거든. 이 경우의수가 이쪽에서 되게 많아져서 문제가. 그래서 경우의수는 이 직관원이 뛰어난 놈들이면 금방 맞죠. 거기 보면 전자수 B가 1대 2지. 그냥 네. 전자수 B가 1대 2라는 얘기는 이것도 될 수 있고 이것도 될 수 있고 이것도 될 수 있고 이런 식이야. 알았어? 그리고 전자수가 바로 양성자 수잖아. 그럼 밑에 조건에 맞춰. 오비탈 수가 다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가 몇 대 몇이래 X 대 Y가? 2대 3. 그럼 얘랑 경우수를 맞추는 거야. 들어봐. 2대 3도 되지만 4대 1. 이것도 되잖아. 그지? 6대 9도 되고. 맞잖아. 이게 되는 걸 찾으면 된다고 쟤들이랑 맞춰서. 그러면 이제 우리 한번 맞춰볼게. 1대 2는 수소하고 누가 있어? 얘 탈락이잖아. 오비탈 수 똑같으니까. 네. 1죽이잖아. 2대 4는 누구 있어? 헬륨인데 얘 몇 대 몇이야? 1대 2야, 1대 2. 그냥 박스 하나, 박스 2개가 그냥 1S, 2S로 끝나니까. 그러면 얘는 누굴까? 리튬하고 탄소. 3개면 붕수, 전자수, 소리, 리튬하고 얘는 탄소야, 탄소. 그럼 얘들은 오비탈이 몇 개야, 오비탈? 하나 전자가 채워진 오비탈 수가 얘는 2개고 얘는 4개죠. 그럼 쟤랑 똑같아, 1대 2. 다음, 얘는 누구야? 베릴륨하고 산소. 베릴륨 2개죠. 산소 몇 개? 5개. 더 해야겠네.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렇다면 너희들은 이걸로 가는 게 더 빠르잖아요, 사실. 2개, 3개 그러면요. 여러분 봐봐요. 2개짜리가 리튬 아니면 베릴륨이거든요. 네. 그리고 3개짜리는요. 붕소요. 그럼 3번, 5번. 됩니까? 안 되잖아요. 4번, 5번도 안 되잖아요. 탈락돼서 2대3. 무조건 1대 2가 떠야 되거든. 1대 2가. 네. 그지? 그럼 자, 4는 누굴까? 4는 탄소밖에 없어요. 6번. 6은 나트륨 아니면 마그네슘인데 옳거니 이게 걸리네. 6대 2. 6번 탄소, 11번 마그네슘. 그리고 걔들의 전자배치를 쓰시면 됩니다. 6번 탄소는 이렇게 쓰면 됩니다. 쓸 때 네. 1S 둘, 2S 둘, 그 다음에 이걸 자세히 쓰려면 이렇게 써도 답이
EPY에 들어가도 답이고. 이게 무슨 뜻이죠? 오비탈이 이렇게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혹시 그냥 EP 둘로 해도 되나? 근데 정확히 쓴다면. 아, 네. 알겠습니까? 네. 다음에 Y는 마그네슘이잖아요. 12번 마그네슘은 굳이 다 찬 거니까 쓸 필요 없어요. 얘는. 네. 이해갔죠? 이렇게 쓰면 정답이에요. 이 경우의 수라 조금 시간이 걸린다. 잘못 짚으면 맥을. 맞아 25번 25번이요. 네. 자,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가 2개.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리튬 베릴륨이에요. 됐어요? 네. 리튬 베릴륨의 홀전자 수가 1인 건 리튬입니다. 베릴륨은요 0이죠. 10, 12, 32, 10입니다. 순서가. 그래서 A는 0이에요. 스몰 A. 왜? 옆에 1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B가 리튬이고요. A가 베릴륨이에요. 이게 같은 게 들어올 수 없는 그럼요. 당연하죠. 그러면 C는 그냥 C지요. 탄소. 공교롭게. C는 그냥 탄소고요. 그래서 홀전자 수는 2입니다. B가 2예요. 스몰 B가. 그럼 D는 홀전자 3인 건 질소밖에 없어요. 걔 유일무이하잖아요. 3짜리는. 7번 질소요. 2주기라겠으니까. 그래서 오비탈 수 5개. 걔부터 5개입니다. 이해 갔어요? 다 맞췄는데 B가 0에서 2주에서 하나일 것 같았는데 교수를 못 써요 3하고 4 외우라겠지 내가. 3, 4, 7, 8. 3은 붕소, 4는 탄소. 붕소 바로 밑에가 알루미늄. 알루미늄 7개, 규소 8개. 다음. 됐어 이제? 네. 자 여러분들. 페이지 110쪽 가봐. 나머지 다 숙제하면 되죠. 해올 수 있으면 해오세요. 질문 받아줄게. 그래서 미리 수준에서 어렵다. 라고. 아 그래요? 예. 자, 여기에 보면 여러분들은 지금 뭘 배운다? 주기율표를 배웁니다. 됐죠? 네. 근데 주기율표는 약간의 과학사. 알겠죠? 네. 우리에게 중요한 건 주기율표에 과학사가 있어요. 처음에 데베라이너라는 과학자가 있죠. 그때 당시에는 원소가 충분히 발견되지 않은 시기에 이 사람은 그래도 3개씩 묶어요. 세상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걸로. 그래서 무슨 원소설? 세상 그렇죠. 세상 원소설이라는 말을 써요. 약간 저끼리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개씩 얘들은 물에 들어가면 뭐 폭발적으로 반응하는 거죠. 그러니까 3개 뭐 이런 식으로. 요즘으로 따지면 같은 조기죠. 그 다음에 조금 원소가 많이 발견되면서 뉴렌지라는 과학자가 나와요. 뉴렌지라는 사람은 8견자 궤도라는 옥타브설을 주장합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원소들이 지금같이 109개까지 나오지도 않대요. 그러니까 8번째마다 새로운 규칙성이 나타나는 것 같다라는 설을 얘기하죠. 그래서 없어요 예, 옥타브. 그래도 옥타브라는 게 있는데 8옥타브 뭐 도레미파 응? 도레미파 그렇죠. 8음계잖아요. 옥토퍼스가 누구예요? 문어 다리 몇 개? 8개 그리고 옥타브. 그래서 어떤 옥토버도 그럼 8월이 죽는다고 하면 싫었다 안 하냐? 엉뚱한데 막 붙이지 마라. 세 번째, 이제 멘델레프라는 많이 들어본 러시아 과학자거든요. 네. 이 사람이 예순으로 질량수 순서로 현재 비슷한 주기율표를 만드는데 여기서 언밸런스가 걸려요. 어디서 걸리냐? 여러분, 보통 원자 번호가 짝수는 2배수죠. 질량수가. 홀수는 2배수 더하기 1이에요. 대표적인 원자량이. 물론 예외가 5개가 있죠. 1번 수소는 1이고, 뭐, 그죠? 4번 베릴륨은 9고. 예외 그럼 뭐예요? 얘는 하나 그냥 짝수해야 되는데 하나 더 더해야 되고, 얘는 하나 더 해야 되는데 빼고,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7번 질소는 14고, 중요한 거 17번 염소는 35.5. 동위원소 해봤잖아요.
18번 아르곤이 40이에요. 그럼 여러분 19번은 몇일까요? 질량수가 19번 홀수니까 30? 19번 39죠. 그죠? 네. 2배 한 다음에 더하기 1해야 그럼 19번 칼륨이 18조 아르곤자리로 와야 된다는 거야. 안 맞는 거지. 니켈하고 코발트도 그래. 질량수가 바뀌었어요. 이거 아닌데? 사람들이 그러다가 여러분 러더퍼드가 뭐한 사람이죠? 방사선 쏜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제자인 모듈리도 X선을 쏩니다. 너희들이 아직 물리학을 안 배웠잖아? 물리학에서 드브로이라는 과학자가 발견한 물질파라는 게 있어요. 물질파를 굉장히 어렵게 애들이 생각하는데 잘 들어봐요. 눈을 갖고 니네가 봐도 이게 무슨 소리고 이게 무슨 소리인지 너네 알걸? 야 이거 칠판이야 색상이면 색상! 금방 알잖아. 물질파의 특성 때문에. 근데 생각해봐요. 이 소리하고 이렇게 해보면 손가락의 개수를 많이 튕길수록 큰 소리가 들리는 걸 느낄 거예요. 바로 이 원리를 이용한 겁니다. 모듈리라는 사람이 X선, 지금 엑스레이랑 똑같아요. X선을 쏜 거예요. 보면 얘들이 X선을 쏜 이유는 X선이면 초단파거든요. 에너지가 굉장히 센 애들이에요. 멀리까지는 못 나가지만 뚫고 들어가는 투발이 좋거든요. 아, 네. 땅 쏘니까 얘가 막 튀어나오는 물질파를 계산한 거예요. 원자들마다 규칙성이 있더라는 거야. 수소는 헬륨보다 2분의 1돼 있고 뭐 이런 거. 그래서 그거를 순서대로 놓다 보니까 이게 양성자 때문에 나타난 거구나 해서 모듈리는 그 양성자의 숫자를 이걸로 잡은 거예요. 지금의 원자번호. 얘가 현재 주기율표를 만든 거죠. 그래서 노벨 물리학상을 탑니다. 근데 수상 10일 전에 죽어요. 1차 세계대전에서 공군 조종사로 전쟁터에 참여했다가 죽어요. 그 전쟁에 같이 참여한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에요. 니들도 아는 생텍쥐베리 어린 왕자 쓴 사람. 그 사람은 2차 세계대전까지 공군 조종사로 나갑니다. 살아남아요? 살아남아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택배, 지금 페덱스처럼 그 비행기로 그거 하다가 쓴 게 어린 왕자예요. 어쩐지 소설에서도 비행기가 나오고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죠. 근데 근데 노벨상 야화를 잠깐 알려면 노벨상은요 대리 수상을 못 해요. 죽으면 딴 사람으로 가요. 죽으면 딴 사람한테 가요. 그럼 비공식이에요? 예, 그래서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고요. 노벨상의 특징 하나가 이론은 절대 안 줘요. 증명이 돼야 줘요. 그래서 2015년인가 16년에 받은 사람이 60 몇 년 만에 받은 거잖아요. 그 사람이 1969년도인가 70년대인가 좀 태어나기 전인데 그때 발표를 한 거예요. 이런 입장이 있다. 그게 현대과학기술로 2010 몇 년에 발견된 거죠. 그래서 노벨상 받았어요. 노벨상 받기 전에 알려줘요, 본인한테. 응? 본인한테 알려주죠. 후보를 딱 발표하고요. 수상자가 딱 떠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얘기해서 며칠까지 오세요라고. 그건 전 세계적으로 벌써 다 가요. 그럼 며칠까지 오세요 했는데 죽으면 본인도 알려. 끝나요. 그럼 그 차순위 받아요. 차순위. 암살. 자, 주교수의 과학사를 봤죠? 네. 요즘에 너희들이 쓰는 원소견의 그 셀리우스 그 사람이 발견한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 현재 거는 모듈리다. 그럼 여러분 지금의 주기율표를 너희들이 알아야 되는 건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잘 보세요. 자, 별표가 있고요. 동그라미가 있고요. 삼각형이 있고요. 이걸 같은 족이라고 해요. 이 세로줄을. 동그라미는 몇 개가 있다? 그렇죠.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이걸 보면 껍질이 떠올라야 돼요. 별표가 여기 있습니다. 같은 족이죠, 우리가. 별표는 1주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1껍질, 너희들 주양각수 알죠? 네. 1껍질이 K껍질이죠. 네. 그 K껍질만을 갖는 애들이 1주기 원소예요. 누구죠 그게? 1번하고 2번입니다. 원자번이에요. 그러면 얘는 몇 번부터 출발이죠? 몇 번이 끝일까요? 이렇습니다. 자, 삼각형이 몇 개일까요? 8개. 됐어요. 이걸 지난 시간에 쌤 알려준 거예요, 걔네한테. 원래 2주기면 L껍질이잖아. 2의 N제곱 해가지고 여기는 8개의 천제가 포함이 돼요. 그런데 3주기는 2의 N제곱을 집어보면 18개가 들어가야 돼. 그치? 그런데 갑자기 확 바뀌어. 몇 번부터? 잘 봐. 19번부터. 왜 그런 걸 너희들이 알았어? 4S가 3D보다 에너지가 낮아서 이런 거야. 그 다음부터 봐라. 니들이 지난 시간에 했던 게 바로 21번 스칸빈부터 해본 거야. 걔들은 여기에 채우죠. 계속. 그러다 보니까 21번부터는 계속 디오비탈의 전자가 채워지지만 원자과 전자수는 2인 거야. 계속. 봤잖아. 그지? 필요 이상의 어떤 TMI거든, 그건 사실은. 하지만 알고 수업을 듣는 거하고 그렇지 않은 건 다른 거니까. 들어봐봐, 그럼. 지금 너희들은 얘들을 1족이라 부르고 얘들을 2족이라 부르는데 얘를 왜 13족이라 부르는지 이유를 안 거야. 21번부터 29번에는 12족까지가 전이원소니까. 아, 딱 10개구나. 그 3족부터 12족이 빼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13족, 그 다음에 14족, 15족, 16족, 17족, 18족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걸 원자 번호만 알면 바로 주기랑 족이 딱딱 떨어져야 돼. 왜? 이 규칙성을 아니까. 이 규칙성을 아니까. 원자 번호를 던져주면 너희들은 10을 뺄 건지 18을 뺄 건지만 딱 알면 끝나는 거야. 예를 들어 내가 14번 이러면 10을 빼면 되잖아. 왜? 안쪽 껍질이 10이니까. 그럼 얘는 14족인 거지. 자, 6번 그럼 누굴 빼래? 2를 빼는 거지. 그래서 14족인 거지. 19번 뭐 빼래? 18 빼는 거지. 몇 족에? 1족인 거지. 이게 원자과 전자수거든. 알았어? 그리고 11번 그러면 10보다 크잖아. 3족이지. 20번 18보다 크잖아. 4족이지. 이해갔어? 이게 머릿속에서 막 나와야 돼 그냥. 알았니? 네. 특히 13번이 몇 쪽이라고? 13번은 13조. 14번 15번 15조. 18번은 8조. 그러네? 13번부터 18번은 번호랑 조경을 똑같아. 그리고 또 하나 7번 밑에 누가 있냐? 7번 밑에 누가 있냐 그러면 8 더하면 돼. 아, 왜? 3주기 2주기는 8차이니까 3번 밑에 몇 번 있겠냐? 11. 그렇게 11번 밑에는 19번. 몇 가지 됐어? 니들 전자 채워지는 거 보면 이렇게 채웠지. 봐라. N제곱, 2의 N제곱이니까 1껍질은 전자 2개잖아. 네. 2껍질은 8개, 3껍질은 18개, 4껍질 32개였다. 네. 주기성 잘 봐. 2 더했지? 몇 더했어? 8. 그 다음에 18 더해. 몇 번? 37번. 또 18 더해. 55번. 이제 몇 더해? 21. 32 더해야지. 2, 8, 18, 32 이렇게 간다고 했잖아. 이 주기율표의 에너지 중위 오비탈 때문에 2, 8, 8, 18, 18, 32, 32 이렇게 간다니까? 번호가? 그럼 32 더하면 번호가 뭐지? 그래. 이게 루비륨이고, 이게 세슘이고, 이게 프란슘. 이런 식으로. 번호가 그렇게 주기성이 나타난다. TMI야. 규칙성이 이렇게 뜬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내가. 그 내가 니들한테, 야, 87번 프란슘, 니네는, 우와, 쌤, 천재다. 아니야. 저렇게 하는 거. 천재다. 비웃는구나. 자, 이런 거야, 알았니? 네. 그러면 지금 페이지 111쪽까지 너희들이 보면 전자 배치를 보게 되는데
선생님이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게 있다. 봐라. 여기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봐라. 몇 번부터 몇 번이냐? 13번부터 15번부터 7번부터 아, 몇 번까지? 13번까지야. 네. 얘들은 전자배치를 누굴 따른다? 10번. 10번을 따른다. 됐지? 네. 15번. 자, 15번부터 몇 번까지? 20번까지. 20번까지 누구 따라가? 그렇지. 만약에 이걸 이온으로 정립한다면 15종은 뺀다. 15종은 이온이 되게 어려워. 그래서 음전하는, 음이온 음전하는 마이너스 2가 최고야. 근데 양전하는 플러스 3도 나와. 알았지? 지금 나는 이 10번을 따라가는 7번부터 13번 몇 개냐? 6개지. 걔를 세트 1이라고 할 거야. 뭐라고 한다고? 세트 1. 그 다음에 15번부터 20번까지 5개지. 걔를 세트 2라고 할 거야. 알았어? 이걸 명심해서 기억해. 알겠니? 또 하나, 화학의 모양이. 전자. 그래서 최각 전자수가 같은 애들이 화학적 성질이 비슷해. 그래서 우리는 일족을 알칼리 금속이라고 배우는 거야. 통합과학에서 배웠듯이. 알칼리성이 뭐야? 염기성이야. 이 금속을 물에 집어넣으면 폭발해. 엄청 세게. 특히나 번호가 커질수록 폭발성이 커. 반응성이 크고. 물론 누구 빼야 돼? 수소 빼고. 대표적으로 애들이 전자 하나를 잃어버리는 형태. 되게 강한 애들, 금속성이 좋은 애들이라 하고. 17종은 반대로 전자를 받는 걸 좋아하잖아. 네. 비금속성이 좋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한테 이게 영상에 할 얘기는 아니지만 금속이 남자라고 했다고. 비금속은 여자 정자를 내놓기 쉬운 애들이 금속성이 좋은 애고 받기 쉬운 애가 비금속성이 좋은 애라. 알겠냐? 네. 그렇게라도. 그래서 17종은 풀 뜯는 염소를 풀어 라고 외우라고 했죠. 1종은 리나가 큰 르베르 셀에서 프랑스가 그렇죠. 그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이게 금속성과 비금속의 대표적인 애들이에요. 알겠어요? 네. 여기까지 됐죠? 네. 자, 그게 111쪽의 정보입니다. 넘겨보세요. 주기율표가 나타날 거라 그래프 잠깐 봐요. 이 그래프가 가끔 시험에 나오거든요. 대신에 네. 너희들은 세로축이 뭔가 봐. 먼저 그래서 맨 꼭대기 있는 애는 절대 18쪽이 아니야. 맨 밑에 있는 애들. 18쪽. 자, 중요한 건 이거야. 최외곽의 전자수라는 말이 있고 원자과 전자수라는 말이 있는데 최외곽의 전자수는 18족 중에 헬륨은 2라고 얘기해. 네온은 8이라고 얘기하고 아론도 8이라고 얘기해. 하지만 원자과 전자수는 18족만 0이라고 얘기해. 나머지는 최외곽 전자수와 원자과 전자수가 같아. 그럼 원자과 전자수의 의미가 뭔데? 원자의 값어치를 할 수 있는 전자라는 뜻이야. 바깥쪽 가짜가 아니야. 그건 최외곽 전자수로 대변하는 거고 원자의 값어치 가짜거든. 원자가라고 얘기를 하게. 원자가는 이제 보통 결합에 참여하는 실제 참여하는 전자를 의미하는 거고 원자가 전자수 그러면 화학적인 어떤 현상에 관여할 수 있는 전자가 몇 개냐? 없다 이거야. 18개. 그래서 안정한 전자 대치다 이렇게 얘기하지. 자, 이제 B 원소의 분류에서 주기율표 잠깐 봐봐. 금속이 많아, 비금속이 많아. 금속. 그렇지. 현 세대를 대변하는 거죠. 금속이 엄청 많잖아요. 70%예요. 거기 중금속이라는 애들이 뜨거든요. 중금속. 알겠어요? 균신 이거 말하거든. 누구라고? 균신. 분수하고 저기 실리콘. 알았어요? 걔들이 비금속, 중금속 원소입니다. 알았습니까? 자, 밑에 동조건소의 대표적으로 알칼리 금속이라는 말이 써있는데 그건 1조건소로 좋다고요. 알칼리 토금속은요. 2족이고요. 알루미늄족이라는 게 있어요. 알루미늄족이 누구냐? 13족이거든. 근데 걔들은 어디서 나오냐? 물리학에서 반도체, 불순물 반도체에 출현하거든. 그래서 13족은 붕알칼인털. 그죠? 기억나요? 붕알칼의 털. 그건 아니고. 붕소, 알루미늄, 인듐, 갈륨, 응? 붕알칼의 털.
그 다음 할로젠 17종이죠? 그 풀 뜯는 염소를 부어 외우셔야 되고요. 얘들이 유일하게 이원적 분자 형태로 존재하고요. 얘들은 색깔을 띠고 있죠. 색깔 띤 유색기체는 위험하다는 걸 알죠? 공기보다 무겁고. 그래서 플로리는 다망색이고요. 우리 이 끝에 있는 애들이 이제 그 불소라고 하거든요. 플로리는 어디에 들어있어요? 지아. 그렇죠. 충치에 봐. 플라우드에 봐. 알겠죠? 그 다음에 염소가 황록색 기체예요. 수영이 아프고. 맞아요. 냄새 들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브로민이 액체입니다. 유일하게. 걔가 액체로 이제 젓갈색 기체. 액체. 터널에서 등할 때. 그리고 또 저기 인화. 요즘에 사진을 이렇게 인화하는 거 없는데 그 인화할 때 써요. 그 뭐 장례랑 같이 이렇게 쓰거든요. 아이유비 같이 쓰는데. 기억하고 있잖아요. 브로민 니네 남자가 이렇게 약간 가량의 브로민 가스를 하면 정자가 죽어요. 그 예전에 학부 때 선생님도 실험을 했는데 이렇게 다른 층에서 일반하고 실험을 하다가 브로민을 어떤 애가 떨어뜨린 거야. 액체 팍 터졌겠죠? 남자들이 쏜살같이 도망갔죠. 나는 아들을 낳아야 됩니다. 쏜살같이 도망갔어요. 다 도망 나왔거든요. 근데 그게 아래쪽으로 도망가려면 빨리 도망가는데 다 위로 올라가야 돼요. 무거운 기차는 밑으로 깔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치워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방독면이고 뭐 이런 거 다 쓰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무지했죠. 야씨 난 3대 독자 문제라 여학생들이 들어서 치웠어요. 네, 선생님 밑에 있으면 위험한 나는 거기 시험장이 없었고 딴 거 가야 돼 그랬으니까. 문제는 이제 그 어떤 교수님이 와가지고 강연을 하셨는데 유명한 외국 유명한 스트라이비저가 그 사람이요. 분자 모형을 만든 그 스트라이비저 분자 모형이 있어요. 그 교수가 막 브로민 얘기를 막 하다가 사람들이 그에 대한 한 3주 전에 일어난 일이니까 막 웃었어요. 왜 웃냐고 그러니까. 그 사고가 있었다는 게 사람들 막 웃으면서 어떻게 처리해? 여학생들이 처리했다니까. 오마이갓 난리를 피는 거야. 왜 그런 거 같아? 여자는 불임이래. 걔들 막 쓰러지고 막. 우리가 걔들 위로했겠냐? 너 씨. 내가 아니라 미팅 나가면 너 그거 마셨다고 내가 이른다. 밥사. 뭐 이런 식으로 협박하고. 근데 그게 그냥 지금 있는 걸 없애는 게 아니라 만들어내는 능력을 없애는 거예요. 그쵸. 불임일 능력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상을 어렵게 만들어요. 남자 여자 둘 다. 그 남자는 정자를 죽이려고. 네, 지금 있는 건 없애는 게 아니라 만드는 능력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종소 생산 능력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방공명 썼으면 괜찮지 않을까요? 네? 방공명 썼으면 괜찮지 않을까요? 당연하죠. 근데 했던 그랬대요. 자, 페이지 113쪽 보세요. 1번. 표는 새쌍원소인 리튬, 나트륨, 칼륨이에요. 알칼리 금속이겠죠? 네. 자, 리튬은 7이에요. 그 다음 칼륨은 39예요. 둘 더해봐요. 46이죠? 리튬, 칼륨 질량 원자량을 더해보라고. 네. 46이죠? 1번이 1번. 네. 예. 네. 그 2로 나누면요. 2로 나누면 46, 23이요. 그래서 나트륨 원자량이 23이라고 본다 이거예요. 이게 세상 원소들을 든 거예요. 알겠어요? 그 사람 막 얘기한 게 아니라고. 다음에 2번 보세요. 주기율표가 만들어지기까지 과정에 대한 설명이에요. 되베라이너의 새쌍원소는 현대 주기율표에서 같은 주기에 속한다 아니에요. 동족이죠. 그때 그 사람이 주장한 새쌍원소들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건데 그렇다면 요즘의 주기율표는 동족이라는 뜻이에요. 뉴렌의 옥타브선은 현대 주기율표도 주기 개념의 시초가 되었다. 맞는 말이죠. 다음에 멘델레프는 원자 번호 아니었어요. 질량 소순이죠. 그죠? X. 세 번째, 현대 주기율에 대한 설명입니다. 세로줄을 족, 가로줄을 주기. 맞는 소리고요. 원소들을 원자 번호 순으로 배열했죠. 모듈리에 와서. X. 같은 주기에 속하는 원소들은 그냥 껍질만 같을 뿐입니다. 알겠죠? 동족이 성질이 비슷하죠? 기억만 답이에요. 네 번째. 자, 이 주기율표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리는 A를 금속이라고 해요. 비금속이라고 A. 이거 시험에 진짜 많이 나오고 진짜 많이 틀려. 다 맞고 이거 하나 틀리는 거 있어. 꼭 보면. 자, A, B, C, D의 원소들은 금속이다. 아니다. 그렇죠. 아닙니다. B만 금속이 여러분 알아?
C가 준금속이고 DE가 DE가 비금속이라는 거예요. ADE. 알았죠? 자, 2번 AB의 원소들이 이온이 될 때 전자를 잃는다. 이건 맞아요. 그러네요. A는 비금속이지만 전자를 잃거든요. 오케이? 다음 D의 원소들은 음이온 되기 쉽다. 맞았죠? 다음에 E의 원소들은 실온에서 주로 기체입니다. 그래서 비활성 기체라고 얘기합니다. 아셨죠? 네. 5번 A 누굽니까? 1주기 헬륨. 18주기죠. 그렇죠. 2 빼는 거니까 0이잖아. 그죠? 네. 그럼 B는요? 베릴륨. 2주기 2주기죠. 베릴륨이에요. 4번. C는요? 탄소. 2주. 2주기 14조. 그래서 6번 탄소가 되겠죠. 주기하고 종만 적으면 되는데 1번 봐요. 같은 주기에 속하는 거 그럼 주양대수와 같은 애들 찾으면 돼요. 2주기 찾아봐요. B, C, D. 그래요. B, C, D가 같은 주기죠. 다음 같은 족에 속하는 건 보통 여러분 봐봐요. 보통 8차이거나 수소 리튬 같은 2차이거나 그죠? 그럼 8차이라는 애가 누구예요? A는 3번 리튬 그런 거 없잖아요. 근데 함정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B는 누구예요? 8 더하면 4에다 8 더해봐요. 12번이죠? 예, 같은 마그네슘. 근데 거기에 보니까 같은 족에 해당되는 거 찾으면 되겠네요. 거기에 보니까 A는 18조, B는 2조, C는 14조, D가 16조, E가 14족이네요. C. C2가 정답입니다. 금속원소 있는 대로 얘기해봐요. B, 그 다음 C. 2죠, 2. C는 탄소예요, 여러분. 탄소는 금속이 아니죠. 탄소가 아무리 그죠? D하고 B 하나네. 그지? 왜? 14족 실리콘도 뭐예요? 중금속이죠, 그냥. 중심. 자, 풀어보시고요. 2단원의 하이라이트. 자, 공부를 함에 있어서 편한 건 좋은데 기초 수업을 제대로 들은 친구가 편하게 외우는 거랑 기초가 안 돼 있는 친구가 그냥 편하게 외우는 거랑은 학문의 깊이가 달라. 잘 들어야 돼. 이제 원소의 주기적 성질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두 가지를 배울 거야. 첫 번째가 입자의 크기를 대략적으로 비교할 거야. 누구 원자가 누구보다 더 크다, 작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될 게 오비탈, 현대 오비탈로는 경계가 없다는 얘기야. 우리가 V형 오비탈, P형 오비탈을 보지만 그건 90% 확률이 있는 것만 보는 거잖아. 저 멀리에서 전자가 있을 확률이 있기 때문에 어디가 어디까지 끝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과학자들이 어떤 방법을 찾아낸 건지 그 방법으로서 무엇을 비교하게 된 건지를 잘 봐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얘를 비교할 거야. 20번 원소까지 원자 반지름을 비교를 할 것이고, 알겠니? 네. 두 번째로 봐야 될 게 전자 하나를 떼어내는 상대적 에너지 크기가 어떤지 보게 될 거야. 말 그대로 그걸 이온화 에너지라고 하거든.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인데 이 속에 숨은 말은 뭐지? 이온이 양이온이야, 음이온이야? 전자 하나를 떼어내는. 그래, 양이온화 되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비교할 거야. 선생님, 그럼 음이온은 어떻게 비교해? 그거 있어요. 또 전자 친화도라는 게 있는데 그건 안 배웁니다. 그래서 안 배운다 할지라도 이온화 에너지라는 건 전자가, 자, 전자 입장에서는 원자를 벗어나는 데 필요한 에너지고요. 우리 입장에 보면 전자를 우리가 떼어내는 데 필요한 에너지다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죠. 어차피 화학은 전자의 학문이니까 전자가 에너지를 얻어야 하면 얻어요. 알았지? 그 개념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 첫 번째 원자 반지름의 비교 과정을 보게 되는데, 우리는 이 원자 반지름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무엇이냐를 먼저 배울 거예요. 원자 반지름의 도대체,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핵으로부터 구름이, 전자구름이 멀리 분포할 수 있으면 뚱뚱한 거고, 이 핵 근처로 확 몰려있으면 홀쭉한 거다 라고 쉽게 표현할 겁니다. 홀쭉이냐 뚱땡이냐 이것만 표현할 거라고요. 알았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원자 반지름에 영향을 주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얘입니다. 바로 이거죠. 유효 핵전. 자, 이게 들어가게 되면 우리 무기에서 이런 말 많이 보죠. 유효 사거리.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총을 쏘잖아요. 우리 군이 이제 주 무기로 쓰는 이제 지금 캐릭터는 바뀌었는데 M16이라는 총은 네. 실거리가 540m까지 날아요. 총알이. 알았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조준하는 병사가 상대방을 맞출 수 있는 유효 사거리는 250m입니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총알이 멀리까지 나가다요. 전자 힘이 탁 빠지면 농사 짓는 아저씨 툭 떨어지는 돌멩이 같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힘 다 빠지니까. 툭 뭐야? 총알이네? 뭐 이런 거죠. 가까이 있으면 죽는데 멀리 있으면. 유효액전하는 게 뭐냐 그럼? 우리는 지금부터 뭘 배우냐가 중요한 건데 항상 내가 뭐라 그랬죠? 갈피를 못 잡고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화학은 뭐야 합니다? 전자. 지금 전자 갖고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딱 잡고 있으면 됩니다. 네. 핵전하는 무엇이냐면 바로 핵소 양성자의 전하죠. 결국 이 핵 속의 양성자의 숫자가 커지면 핵 전하는 커지는 거예요. 근데 왜 유효라는 말을 붙였을까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유효라는 말을 붙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잘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을 컨트롤하고 있어요. 니들은 내가 쳐다보고 있으면 못 도망가요. 근데 민기가 없고 영상에만 있을 땐 내가 얘만 보면 되잖아요. 그게 누굽니까? 수소라고. 수소는요, 유효핵전하고 그냥 핵전하고 똑같아요. 알겠어요? 그런데 전자가 2개 이상만 돼버리면 헬륨처럼 니들끼리 반발도 있고요. 알았습니까? 또 하나, 니들은 보호처럼 어떤 껍질을 등속 운동하는 거 아니라는 거 알죠? 앞에도 있다가 뒤에도 있다가 막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서로 내가 얘를 당기려고 하는데 중간에 민기가 끼어들기도 하고요. 민기를 당기는데 영세가 중간에 끼어들기도 하고요. 이렇게 계속 가려막는 효과도 존재한다. 그럼 무슨 얘기냐? 전자끼리의 상호관계 힘이 존재할 수 있으면 핵 전하는 작아지기만 합니다. 알았어? 그래서 원자 번호가 1번은 수소죠. 유효핵 전하와 그냥 핵 전하가 똑같아요. 전자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근데 전자가 2개 이상 돼버리면 실제 헬륨이 플러스 2인데도 2번이잖아요. 플러스 2만 표의 전하를 못 써요. 아시겠습니까? 그게 유효핵 전하입니다. 알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보세요. 이 유효핵 전하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게 얘들라는 겁니다. 과연. 농구 좀 해요, 여러분들? 영세가 또 기가 막히죠. 그 스크린이 뭔지 알아요? 네. 그렇죠. 바로 이렇게 불러요. 전자를 당기려고 하는데 다른 전자가 와서 딱 차폐해봐. 알았어? 뭐 하는 거? 이건 뭐라고 생각하면 좋냐면 내가 지금 친구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막 지나가. 공부 찍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중심 핵은 어느 특정 전자만 당기는 게 아니잖아. 주변 전자를 다 당겨야 되잖아. 근데 핵과 전자 간의 전기적 인력은 거리 제곱분의 전하량이 곱으로 나타내는데 그 전하량이 충분히 자기 양전하량의 힘을 내지 못한다는 거죠. 왜? 중간에 다른 애들 왔다 갔다 움직이니까. 막으니까. 이게 제일 커요.
가려막기 효과가. 그럼 가려막기 효과는 누구부터 나타나냐? 전자 두 개부터 나타나요. 알았죠? 같은 에너지 준위를 갖는 전자라도 다른 전자가 다른 전자를 막을 수 있어요. 왜? 언제든 핵 근처로 나타날 확률이 있으니까. 아시겠습니까? 네. 그걸 가려막기 효과를 하고, 가려막기 효과는 다전자 원자에 나타납니다. 같은 에너지 준위를 갖는 전자들 사이에서도 스크린 임팩트는 나타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이것들이 껍질이 바뀌잖아요. 예를 들어 3번 리튬이 되버리잖아요. 그럼 안쪽 껍질에 있는 전자들도 지들끼리 차폐를 하는데 바깥쪽에 있는 애들은 안쪽 껍질에 의한 차폐가 더 심하겠죠. 그래서 안쪽 껍질의 차폐가 더 크다. 그래서 껍질이 늘어나면 유액전은 급격히 떨어진다. 알았니? 그런데 중요한 건 껍질이 늘어나도 원자 번호가 충분히 늘어나면 유액 전환은 많이 안 준다. 이게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좀 애매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요. 첫 번째로 그냥 니들하고 나하고 약속할 거. 원자 번호가 크면 유효 핵전환이 크다. 먼저 그렇게 알아서 끝나. 원자 번호가 크면 유효 핵전화가 크다. 물론 핵전화도 크겠죠. 당연히 번호가 크니까. 이해 갔어요? 간편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가자고요. 예외는 이따 알려줄 거니까. 유효전화가 커요? 왜 그럴까요? 양성자가 많아서. 양성자 숫자가 많잖아요. 네. 그러면 핵전화가 세겠죠. 근데 전자수도 많아지잖아요. 전자수가 많아지는 효과보다는 양성자 수가 많아지는 그 효과가 더 크다. 유효전화가 큰데 저 차폐효과 때문에 차폐효과가 있다 할지라도 원자 번호가 크면 유효 핵전화 값이 커진다라고 알아두자는 거죠. 자, 다전자 원자에서 나타나는데 같은 껍질 전자하고요. 네. 안쪽 껍질 전자하고요. 네. 가려막기 효과는 누가 더 크다? 얘가 더 크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봐요. 유효 핵전화는 커지는데 전자 구름이 밖으로 팡 커져요. 분명히 유효 핵전화는 커지거든요. 근데 구름이 빵 커져서 뚱땡이가 되어버리네. 알겠니? 그런 효과들에 대한 얘기들을 잘 눈여겨봐라. 딴 것도 필요 없다. 야, 유효 핵전화는 원자 번호가 크면 어떻다? 크다. 크다. 그렇게만 알아두라고. 네. 그러면 전자 구름을 세게 당길 거 아니냐. 그지? 핵전화가 세니까. 그런데도 그걸 이기는 애가 뭐냐? 가려막기 효과야. 가려막으면 더 뚱뚱해져. 유액전은 분명히 커지거든? 커지는데 그 원자 반지름을 측정하면 더 뚱뚱해진다고 그래요. 알았어? 네. 그럼 결론은 이거네. 껍질이 많아지면 뚱뚱하다. 껍질이 많아지면 뚱뚱하다. 2주기 원자들이 뚱뚱하냐? 3주기 원자들이 뚱뚱하냐? 3주. 이런 거야. 알았어? 네. 같은 주기는 껍질이 똑같지? 네. 그러면 안쪽 껍질 전자의 가려막기 효과는 비슷하다고 보는 거야. 그럼 당연히 같은 껍질 내에서 번호가 커지면 유액전화가 세지잖아. 당연히. 그럼 홀쭉해진다. 안쪽 가려막기 효과는 서로 비슷하다고 보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껍질이 확 바뀌어버리면 유액전화가 같은 동족원소에서 커지거든? 3번 리튬보다 11번 나트륨이 커요. 유액전화가. 근데 껍질이 누가 커? 나트륨이 크잖아. 그걸 뚱뚱하다. 유액전화는 커지는데 가려막기 효과에 대한 차폐가 더 커져서 뚱뚱해진다. 알았어요? 네. 자, 원자 반지름을 결정하는 요소가 지금 두 개 배운 거야. 유액전화 배웠지? 그 다음에 무슨 효과 배웠어? 가려막기 효과. 그 중에 누가 더 영향력이 커? 가려막기 효과가 더 커. 유액전화를 분명히 유액전화가 증가하는데 가려막기 효과 때문에 뚱뚱해진다. 알았지? 네. 자, 가려막기 효과는 전자 껍질수의 증가로 나타날 수 있다. 됐죠? 자, 유효 핵전화에 대한 얘기 한번 볼게요. 거기 유효 핵전화 무슨 얘기입니까?
이론상의 핵의 힘이 있는데 그 힘만큼 전자에 미치지 못한다. 뭐 때문에? 가려막기 효과 때문에. 또 하나, 전자가 반발력도 있다, 사실. 전자들끼리 반발도 하잖아. 그치? 핵 전하가 실질적인 핵의 힘을 그대로 발휘 못하는 이유. 가려막기도 있고. 또 하나, 전자 간의 반발력도 있는데, 누가 더 크다? 가려막는 효과가 훨씬 더 크다. 알았어? 네. 자, 그러면 유효 핵전화와 실제 핵전화의 그래프를 잠깐 볼게. 이건 데이터니까 봐봐. 이게 지금 같은 주기거든. 가로축을 원자 번호로 본다면 이 세로축은 상대값이라고 해요. 상대값. 그래프가 두 개 뜬다는 거야. 이게 이론상 핵 전화 값이 핵의 전화값. 번호가 커지면 핵 전화는 커지잖아. 번호가 증가하니까. 양성대수가. 그런데 이건 누구라고? 유효핵전화. 얘도 커지긴 커져. 근데 실질값은 어땠다? 줄어든다. 그러면 결국 얘를 이렇게 얘기하고 얘를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 값은 원자 번호가 커지면서 어떻게 된다? 커지겠죠. 그렇지. 그래프상에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 전자간 반발력도 커지고, 그렇지. 차폐 효과도 커지고. 차폐 효과는 비슷하다고 본다. 그래요? 같은 주기니까. 그럼 이제 설명을 해줄게. 분명히 전자간 반발력도 있고 유핵전화도 있는데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커지면 핵전화도 세지만 전자수도 늘어나잖아. 왜 전자간 반발력은 핵 전하의 증가에 비해서 무시할 정도로 작습니까? 그 증거를 보여줄게. 잘 보세요. 중심이 플러스 3이면 3번 리튬이죠. 네. 안쪽 껍질에 전자가 두 개 있고요. 그죠? 네. 바깥쪽 껍질에 전자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3번 리튬이에요. 맞죠? 네. 다음 4번이면 누구예요? 베릴륨이죠. 네. 의도적으로 선생님이 작게 그린 거예요. 이렇게 반지름이. 네. 우리가 이렇게 보자고. 얘하고 얘 관계. 전기력은 이렇게 계산이 되거든요. 거리예요? 예, 이 얼이라는 게 그 양성자와 전자간 거리를 의미하는데 네. 전기력에서는요 거리는 영향을 잘 못 줘요. 전하량의 곱이 똑같다면 영향을 주는데 전하량이 센 애들이 우선이에요. 무조건. 알았어요? 왜? 얼값은 손정도 값인데 Q값은 상대값을 크게 잡거든요 우리가. 그러면 Q 다시는 뭐가 될까요? 아, 둘의 두 전하의 곱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전기력에서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인력이라고 배우죠. 둘이 곱하면 플러스 나와 마이너스 나와. 마이너스. 그게 인력이에요 사실. 그럼 플러스가 1000명이에요? 그렇죠. 마이너스 곱하면 플러스 되잖아요. 그래서 플러스가 청력입니다. 알겠어요? 그럼 얘들 사이에는 인력이 작용할 거 아니에요? 네. 맞죠? 그럼 이 노란색 힘은 얼 제곱분의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3. 1이 되는 거예요. 얘가 마이너스 1이고요. 플러스 3이니까. 네. 그런데 전자간 반발력은 뭘까요? 저기 해가 또 밀어내요. 전자간 반발력은 똑같이 얼 제곱에 뭐죠? 1입니다.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이해가요? 그럼 여기는요? 얼 제곱분에 뭐가 돼요? 마이너스 4. 근데 반발력은? 1. 그래서 얘가 유핵전하고 더 우세하다. 반발력보다는. 반발력으로 서로 밀어내는 힘보다는 핵과 전자 간의 인력이 더 큰 영향을 준다. 그래서 구름이 못 도망가고 당겨진다. 점점점. 제일 우선하는 무슨 효과? 가려막기 효과는 서로 뭐하다고
간주한다? 비슷하다고 간주한다. 알았어요? 무슨 말인지? 어차피 그렇잖아요. 빨간색 껍질 한 개인데 얘들이 가려먹는 스크린 이펙트가 똑같겠죠. 이렇게 얘기해서 지금 우리는 세 개를 배웠어요. 원자 반지름을 조절하는 가장 큰 효과는 가려막기 효과고, 그게 똑같다면 유액전압은 클수록 힘이 세질 거고, 그 다음에 이것까지 두 개까지 똑같으면 그 다음 뭘 봐라? 전자가 반발력을 보는 거야. 이것까지 똑같으면. 마지막 세 번째는 시험에 잘 안 나와요. 내신에서 나올 수는 있겠죠. 그걸 우리가 지금 본다. 자, 근데 제가 아까 원자 번호가 크면 뭐가 세다고 했죠? 유효 핵전압 세다고 그냥 외우자고 했죠? 네. 이제부터 어나리시스 캠시를 보는 거야. 맨 밑에 데이터를 보세요. 분석학을 보는 거야. 네. 맨 밑에 데이터를 보시면 파란색이 이중이에요. 맞아요? 네. 리튬, 벨륨, 붕소, 탄소로 갈수록 유액전압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세지고 있죠? 네. 어디까지 갔어요? 지금 끝에. 네온. 네온이 제일 세죠? 그 껍질에서. 네. 여기까지 됐죠? 네. 자, 이제 11번 나트륨으로 갔더니 어떻게 되나 봐요. 확 작아졌어요. 뚝 떨어졌죠? 네. 원자 번호 크면 유액전압 세다며요. 가려막기 효과. 그렇죠. 그때 바로 가려막기가 확 나타나는 거죠. 양성자가 하나 늘어나는 효과보다 껍질이 발생하는 효과가 더 큰 영향을 준다는 증거예요, 이게. 그런데 11번, 12번, 13번까지 갔어도 8번 산소보다 어때요? 알루미늄까지 갔어도 8번 산소보다 작죠. 그 다음에 규소에 가야 이제 극복을 하기 시작합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 네. 이걸 내가 왜 얘기할까? 나. 바로 우리가 아까 주교육에서 배웠던 세트 1 기억나? 네. 이게 시험에 출연되니까. 무슨 문제냐? 2에서 3주기 유효 핵전압 다 해놓고선 이렇게 그래프를 줘. A, B, C, D. 이 안에 3주기 원소 몇 개 있겠냐? 한 개. 그걸 뭐라고? 이거 2주기일 거 아니야? 이거. 이해갔어? 그런데 3번 리튬하고 11번 나트륨하고 누구 유액전압보다 큰지 봐. 나트륨. 그렇지. 껍질이 분명히 나트륨이 크잖아. 네. 그런데 유액전압은 나트륨이 더 세다고. 너희들 핵의 힘이 세면 전자공을 세게 당겨, 살살 당겨. 네. 네. 그럼 홀쭉이가 돼야 되는데 아니야. 반발력. 가려막혀 같아. 껍질이 많기 때문에. 유액전은 분명히 세졌거든? 근데 그 가려막혀를 극복을 못하는 거지. 나트륨이 점점 가면서 이제 전환기면서 꼴쭉진. 그렇지.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갈수록 점점 줄어드는 거지. 핵이 힘이 세지니까. 자, 이제 원자 반지름이 이제 뭔지를 정의하는 거야. 아, 지금까지 니들은 이게 그냥 원자 반지름이라고 보다라고 하고 끝났잖아. 이게 아니거든 사실. 이거 보호 전자 걱정 모형이고 전자 구름이 있으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반지름인데 라고 할 말이 없어. 저거는 실제 거리가 아니라. 그렇죠. 상대예요, 상대. 내가 막 일부러 작게 그리고 이래서. 자, 과학자들이 정의한 원자 반지름이 뭔지 오른쪽 페이지에 있어요. 121쪽 보세요. 이건 시험에 안 나와요. 사실은. 왜요? 이 정의는 3단원에 가서 잠깐 나타날까 말까요? 그런데 이 정의를 몰랐다가는 1만 알고 2, 3, 4, 5, 6은 모르는 거랑 똑같아요. 자, 무슨 말이냐? 원자 반지름이 도대체 과학자들은 어떻게 정의를 했습니까? 라고 한다면 원자 하나로는 그들의 핵으로부터 거리가 어디까지가 반지름인지 측정하기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렇게 정의합니다. 비금속 원소가 있고요. 금속 원소가 있거든. 네. 이 둘의 조건은 딱 하나야. 같은 원소 사이에 결합의 핵간거리 2분의 1이야. 다시 비금속 원소
같은 원소 사이 화학결합식. 근데 이 화학결합이 공유결합이라고 하거든, 이거를. 배웠지, 통과 시간에. 네. 그것도 이래야 돼. 무슨 결합? 단일결합이야. 핵강거리의 2분의 1. 이렇게 정리합니다. 단일 공유결합을 했을 시에 핵강거리의 2분의 1. 그럼 봐라. 이걸 예를 든다면 얘는 잴 수 있겠지. 네. 얘 단일결합이잖아. 우리 구조식 이렇게 쓰잖아. 기억나냐? 4, 3, 1. 그럼 단일 못한 얘들은 어떻게? 그러니까 내가 얘기해 주잖아. 어. 얘는 이렇게 오버랩이 될 거 아니야. 네. 이 핵강거리가 보통 0.074 나노미터 정도 되거든. 네. 피코미터로 따지면 74 피코미터인데, 그럼 얘를 핵강거리가 0.074니까 이 원자 반지를 0.037로 하자라고 얘기한 거야. 이거에 딱 반. 어차피 녹제니까. 그냥 단일 공유결합의 반. 그러면 얘도 가능하겠지. 네. 얘도 가능하잖아. 네. 문제는 얘잖아. 못해요. 이 이중결합은 이 이중결합하고 O2의 반지름을 지진 않는다고. 그럼 어떻게 되느냐? 니네 과산화수소 봐야지. 예. 과산화수소를 보면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치? 네. 이 거리의 반. 이렇게 된다. 그럼 탄소도 되고. 그렇지. 다 되죠. 질소도 될 수 있고요. N2H2 이거 되면 되니까. 네, 이중결합을 못 재는 이유가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러냐? 걔들은 하이본딩이라 해가지고요. 이중결합이 형성이 되면요. 단일인 시그마 본딩 말고도 피오비탈과 피오비탈 간에 하이본딩이 형성이 돼요. 그 결합이 얘들 핵간거리를 좀 더 가깝게 해요. 그냥 단일일 때보다. 그럼 뭐 좀 제3자적인 비교가 좀 불가능하잖아. 그러니까 어떤 얘는 단일, 어떤 얘는 이중으로 될 수 없고. 그렇죠. 다 단일로 제자. 그 파이본딩이 어떤 결합이 없는 걸로 제자라고 약속을 해서. 근데 금속은 말입니다. 그냥 얘들은 금속 결합에 이렇게 하면 그냥. 왜? 금속 결합 자체가 자기 자신하고 어떻게 결합하는 거야. 그래요? 금속 자체가. 알았어요? 재미나요. 화학결합의 3단에서 배우지만 여러분 생각해봐요. 금속과 비금속밖에 없잖아요. 자, 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하면 이건 이온결합이라고 해요. 비금속은 공유결합을 해요. 금속은 금속결합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봐봐요. 이온결합은 100% 화합물이에요. 네. 맞죠? 금속과 비금속이니까. 근데 공유결합은 원소도 있고 화합물도 있을 수 있죠? 네. 금속결합은 원소만 있어요. 100%. 자기 자신하고만 하거든요. 그래서 걔들은 화학식으로 쓸 때도 그냥 이렇게 써요. 자기 자신하고만. 난 이렇게 써요. 나트륨 어차피 엄청 여러 개가. 그렇죠. 그래서 결합의 반 이렇게 측정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걸 알기만 하고 이걸 구체적으로 묻진 않아요. 그냥 여러분들은 전자껍질, 그 다음에 유액전화, 전자가 마발력 이걸로 해석만 계속 하시면 됩니다. 알았죠? 네. 자, 지금부터 원자 반지름의 주기성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 첫 번째 바로 같은 주기. 뭐라고요? 여러분 같은 주기면 일단 가려막기 효과는 서로 같다. 비슷하다라고 보고 따진다는 거죠. 같은 주기가 뭐라고? 전자 껍질 수가 어떤 애들이라고? 같은 애들이죠. 이러면 이렇게 하자. 가려막기 효과를 무시하자. 그러면 얘들은요. 원자 번호가 커지면 이게 커지겠죠. 핵의 힘이. 그죠? 핵의 힘이 커지면 전자를 세게 당기죠. 네. 그래서 반지름이 어떻게 되나요? 감소하고. 이런 거죠. 같은 주기.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두 번째. 같은 족은 어떻게 할까요? 같은 족은 제일 먼저 봐야 돼. 가림막기 효과.
잘 보세요. 원자 번호가 커지면 갈로기가 세죠. 여러분 잘 들어. 유효액자는 세지죠. 같은 축에서도 원자 번호가 커지면 유효액자는 세집니다. 네. 하지만 그걸 보지 마시라고요. 전자 껍질수가 어떻게 돼요? 늘어나요. 커지죠. 그러면 가려막기 효과가 커지겠죠. 네. 반지는 어떻게 돼요? 줄어들어요. 오마이갓. 아, 아니 저 커지죠. 그렇죠. 핵의 힘이 약화되니까 빵빵하게 커지죠. 그죠. 이해 갔어요? 됐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이온화를 보는데 여러분 양이온화는 전자를 잃어버리는 거죠. 네. 그럼 껍질이 사라진다 그대로 있다. 사라진다. 오케이. 그래서 봐요. 원자가 양이온이 돼버리면 알겠어요? 전자 껍질수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 줄어들. 그렇죠. 줄겠죠. 네. 그럼 입자 반지는 줄어들. 그렇죠. 그래서 봐요. 이런 애들이 대부분 금속이죠. 금속들이 이렇잖아. 잘 봐라. 원자 반지름분의 이온 반지름이 1보다 크다 작다? 1보다. 일보다 작다. 그렇지. 이렇게 본다. 이온이 되면 그렇죠. 줄어드니까 이런 애들이 1족, 2족, 13족이 돼요. 금속원소니까. 아, 네. 알았어요? 이런 애들이 1족, 2족, 13족. 그럼 자 이제 봐요. 지금 여러분 이것도 껍질 얘기잖아요. 네. 이거 껍질 얘기죠? 네. 이거 누구 얘기했어요? 유효액자라 얘기했죠? 네. 자, 요거 의미요. 전자 껍질 수 그대로. 원자번호 네? 그대로 아, 네. 네. 뭐만 커졌어요? 유효했죠. 전자의 숫자만 커졌어. 커졌죠. 반발력. 그래요, 그겁니다. 얘만 유일하게. 다시 한번 보세요. 음이온화는 원자가 전자를 받아서 뭐가 되는 거예요? 음이온이 되는 거죠. 네. 이때 전자 껍질수는 변해 안 변해? 안 돼요. 그래요. 원자 번호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죠. 가려막기 효과도 변화 없고 유효액전하고 그대로. 그 원자번호가 안 변하면 유효액전하고 같은 거. 그렇죠. 이게 지금 말이야. 그럼 반발력이. 그렇죠. 전자가 반발력이 커져서 얘는 입자 반지름이 어떻게 된다? 커진다. 그렇죠. 이게 커진다. 얘 1보다 크겠네. 잘 들어요,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1번, 2번, 3번도 전자가 변하면서 반발력이 줄거나 늘었어요, 분명히. 표도 안 한다는 거예요. 표도 안 한다. 다 세 가지 힘이 공존하는데, 그 중에 제일 보다 전자 껍질 가려막기 효과예요. 두 번째로 봐야 될 때, 그게 비슷하다면. 유액전하고. 그것까지 비슷한 마지막에 뭘 봐라? 전자수를 봐라. 이게 음이온화다. 그래서 봐요. 원자 반지름분의 이온 반지름이 얘는 1보다 크다. 그렇지 이게 비금속이다. 15, 16, 17조. 알았니? 음이온이라고 안 하고 써주겠네. 그렇죠. 근데 이거 뒤집어 쓰는 거구나. 알겠냐? 네. 자, 이제 정의를 할 거다 내가. 여러분, 내 말 잘 들어야 돼. 내가 이제 뭘 내겠냐? 특이한 거 내는 거라면 분석화학이니까. 내 말을 잘 들어. 2주기 원소가 뚱뚱해, 3주기 원소가 뚱뚱해. 3주기가 뚱뚱하지? 자, 이제 페이지 121쪽 맨 아래 데이터 봐봐. 맨 아래 데이터 보이지? 2주기 원소 보이지? 원자 반지름. 3주기 원소 보이지? 2주기 원소인데 대부분의 3주기보다 뚱뚱한 놈이 하나 있어. 누구냐? 그렇지. 걔가 나올 수 있다는 거야. 2주기인데 3주기 2족보다는 2주기 1주기 리튬이 더 뚱뚱하다는 거야. 얘가 얘보다 뚱뚱하다고 해서 무조건 주기가 높은 게. 그렇지. 그런 게 아니더라는 거지. 리튬이 예외야. 그러면
그러면 잘 들어봐. 그러면 나트륨은 또 리튬처럼 4주기보다 뚱뚱하냐? 그건 아니야. 봐봐, 그건 아니야. 칼슘보다 홀쭉해. 리튬만 그래. 그래서 주기가 작은데도 3주기보다 원자반이 큰 게 있네? 그럼 리튬이야. 100%. 베릴륨은 문제 잘 안 나요? 베릴륨은 금속인데도 양이 연화가 잘 안 되고요. 베릴륨들은 이온화 에너지에서 거의 꽃입니다. 꽃. 나중에 보세요. 지금은 여러분들 리튬만 참고로 보라고. 우리가 그냥 딸딸딸 외웠잖아. 껍질이 커지면 뚱뚱해. 네.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번호 커지면 굵쭉해. 이렇게 배웠잖아. 그런데 그걸 벗어나는 예가 리튬이라고. 요 하나. 2주기인데도 3주기, 2족, 3족, 13족, 14족 이들보다 뚱뚱한 애가 리튬이다. 물론 리튬보다는 나트륨이 뚱뚱하고. 이해가니? 이해갔죠? 하나 받았어? 네. 자, 이제 결론을 내리겠다. 이거 다 쓴 다음에 니네가 포트에다 적어놔라. 여기는 요것만 제대로 따라가고 리튬 정도 알고 있으면 뭐 천하무적이다. 알았냐? 예? 네, 지금 쓰시는 겁니다. 예, 쓰고 이제 이따 보고 쓰세요. 다 쌤 모자라서 그러지 말고. 이겁니다. 우리가 이온 반지름이든 원자 반지름이든 비교할 때 뭘부터 보느냐? 첫 번째 여러분들은 얘부터 봐라. 알겠죠? 이게 뭐예요? 주기. 주기잖아요. 잘 보세요. 얘가 커지면 반지름 어떻게 됐죠?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줄면요. 반지름 줄었고요. 이해 갔어요? 두 번째요. 이게 같다면, 전자 껍질이 같다면, 그 다음 뭘 봐라? 아시겠어요? 원자 번호가 커지면 유효 획전하고 어떻게 됐죠? 커졌어요. 그럼 핵이 힘이 세진 거 아니에요? 네. 반지름 어떻게 돼요? 줄어들어요. 그렇죠. 이렇게. 근데 이 조건은 이런 조건이 따라와야 된다. 자, 이제 1번도 됐고 2번도 똑같아요. 바로 이겁니다. 세 번째로 봐야 될 게 얘다. 얘는 전자 껍질수, 유효 핵전화, 유효 핵전화 하지 말고 원자 번호라고 합시다. 그냥 원자 번호 동일. 알겠어요? 네. 그럴 때는 전자 수를 봐라. 이게 커지면 전자가 뭐가 반발력이 커진다. 반발력이 커진다. 그래서 반지름이 커진다. 이렇게. 그러면 이런 애들이 누가 있느냐? 같은 족. 알겠어요? 그 다음 뭐 될 때? 껍질이 사라질 때. 껍질이 줄면 반지름 주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꽃인데요. 같은 주기. 같은 주기. 하나 또 있어요. 바로 얘입니다. 등전자예요. 세트 1, 세트 2. 요걸 좀 이따 바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얘가 뭐예요? 음이온화될 때. 자, 이제 예를 한번 들어줄게요. 좀 이따 써요. 자, 먼저 우리는 11번 나트륨이 있고 19번 칼륨이 있다면 누구 반지름이 더 크다? 왜요? 전자 껍질이 크니까. 이거예요. 됐죠? 다음 11번 나트륨이 있고요.
11번 나트륨 플러스 이온이 있다. 누가 더 크다? 이거는 그 11번 나트. 11번 나트륨. 왜? 껍질이 전자가- 내가 전자가 전자를 잃어버려서 껍질이 사라졌어. 네. 여기까지 됐어요? 네. 3번 리튬이 커요? 4번 베릴륨이 커요? 3번 그렇죠. 왜요? 유액 변화가 작아서 커지네. 네. 뚱뚱하니까. 여기까지 됐죠? 네. 다음 얘를 볼게요. 17번 CL이 커요? 17번 CL 마이너스가 커요? CL 마이너스. 왜요? 그 껍질이 그대로죠? 전자가 하나 더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반발이 그래서. 자,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등전자 이론입니다. 잘 보세요. 같은 이- 거 따라가는 이유가. 그렇죠. 이걸 보니, 응? 전자의 숫자가 어떤 거다? 똑같은 애들이다. 그럼 10번 네온을 따라가는 애들이냐? 18번 아르곤을 따라가는 애들이냐? 세트 1, 2로 바뀐다. 먼저 세트 1을 볼게요. 이렇게 정의가 되겠죠? 7번 질소부터 시작해서 12번. 여기까지입니다. 됐습니까? 참. 아, 참. 입자 반지는 비교할 때 18족은 절대 안 나옵니다. 왜? 우리가 정의를 할 때 원자 반지름은 화학 결합했을 때 핵강골의 반이라고 했는데 할 수가 없구나. 그렇죠. 그 18족은 안 나온다 시험에. 애초에 못 재가지고. 예, 걔들은 반대를 벌스 반지름이라고 줘야 돼요. 그 분자가 핵강골이 되는 거거든요. 자, 봅시다, 이제. 먼저, 얘들의 원자 반지름을 비교해 볼게요. 자, 7번부터 13번 사이 10번 빼고요. 먼저 껍질부터 볼게요. 3주기가 뚱뚱하죠? 네. 그럼 11번, 12번, 13번이 3주기 맞죠? 네. 그 중에 제일 뚱뚱한 게 누구예요? 11번. 잘했습니다. 그래서 얘고요. 그 다음에 얘겠죠. 네. 그 다음에가 얘죠. 그 다음에 7번부터 9번 중에 누가 제일 뚱뚱해요? 7. 잘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된다. 잘 이해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등전자를 얘들이 모두 10번 내용을 따라가요. 예. 그럼 껍질이 어떨까요? 전자 껍질. 그. 동일하겠죠. 네. 그죠. 전자 껍질이 동일하겠죠. 10번 내용을 따라가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번호가 제일 작은 애가 뚱뚱하겠죠. 맞잖아요. 그래서 어, 얘가 제일 뚱뚱해. 아, 어차피 전자수는 나한테. 그렇지. 껍질 같으니까. 적어야지. 유 핵전화가 그렇죠. 제일 작으니까. 그 다음에 누구예요? 8번. 8번. 그 다음, 그 다음, 11번. 그 다음에가 그냥 순서대로. 그렇지. 박스. 네.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여기서 한번 더 봅시다. 세트 2는 누구 따라가는 거죠? 18번 아르곤의 전자 배치를 따르죠. 얘 몇 개 있다고 했어요, 원소? 그. 6. 얘가 6개, 5개죠. 아. 15번 인부터 16. 20번 칼슘까지. 자, 먼저 원자 반지를 비교해 봅시다. 그럼 4주기 원소가 제일 뚱뚱하겠다, 그지? 20. 2개 있을 거 아니야? 19번. 19번하고 20번. 누가 제일 뚱뚱해? 19번. 그렇지. 그 다음에가 누구야? 20번. 그지. 그 다음에 15번부터 17번 중에 누가 제일 뚱뚱? 15번. 그렇지. 그 다음 16. 이렇게 보는 거지. 자, 이제 이온 반지름. 그럼 껍질이 어때야 돼? 다. 다 같으니까 그럼 번호 제일 작은 애 누구? 15번. 인, 삼가가 제일 뚱뚱하고 그 다음에 16번. 황, 염소, 8번. 탄륨 20번 이렇게 된다. 요거 적으세요. 오. 1번부터 볼게. 네. 페이지도 이쁘다. 1, 2, 3. 그렇지. 유효 핵전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은 X로 표시합니다.
수소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액 전하는, 수소는 다른 외부 전자가 없잖아, 하나. 그래서 그냥 핵전하 플러스 1과 동일해요. 그래서 동그라미입니다. 플로린의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액 전하는 9보다는 작아야죠. 유효값은 주는 값이니까. 맞죠? 다음,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액 전하는 염소가 나트륨보다 크죠. 같은 주기니까. 번호 크면 크다고 했잖아요. 제가 분명히. 세트 1, 세트 2에서만 달라집니다. 알았죠? 세트 1, 세트 2에서만 껍질이 바뀌면서 직후에 달라지지 같은 껍질 내에서는 번호가 크면 무조건 유액 전하 셉니다. 아셨어요? 다음,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액 전하는 리튬이 나트륨보다 작죠. 같은 족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번호가 크면 셉니다.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유액 전하는 번호 크면 세다고 외우라고 했지, 차라리. 그 다음에 세트 1, 세트 2에서만 예외가 나타난다. 2번 리튬 베릴륨입니다. E에 대한, 잘 보세요. E에 대한 가려막기 효과는 D가 C보다 크다. 맞는 것 맞습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E도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지만 안쪽에 들어갈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C는 이미 D랑 같은, 잘 들으세요. C는 E랑 같은 껍질에 있죠. 내가 얘기했죠. 같은 껍질에 있는 가려막기 효과보다는 안쪽 껍질에 있는 전자의 가려막기 효과가 더 크다고. 그래서 D가 더 큽니다. A가 느끼는 유액 전하는 B보다는 큽니다. 핵과 가깝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유액 전하는 최외곽의 전자예요. 원자과 전자. 아셨죠? B가 느끼는 유액 전하는 X. E보다는 작죠. 번호가 작은데. 외곽의 전자잖아요. C와 E가 느끼는 유액 전하는 같다고 봅니다. 같은 껍질이기 때문에. 3번. 자, 몇 가지 원자 또는 이온입니다. 우리가 포스트잇에 썼던 걸 이용합시다. 1번. 리튬과 플로린 같은 전자 껍질입니다. 맞아요? 유효액전. 그러면 유효 핵전화가 예 정답이 됩니다. 다음 2번. 나트륨 플러스 이온. 전자 껍질 줄었죠? 전자가 그래서 전자 껍질 수가 정답입니다. 그럼 3번 뭐겠어요? 전자 수. 됐습니까? 자, 4번. 원소 AD의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인데 가만히 보시면 이중이죠? 네. 여러분, 원자 반지름만 쓱 노려봐봐요. 번호 제일 작은 놈이 누굴 것 같아요? A. A죠. 반지름이 제일 크니까. 네. 그럼 원자보다 제일 큰 놈은? D. D겠네요. 그럼 여러분들은 예상을 하셔야죠. A, B는 왼쪽에, C, D는 오른쪽에 있는 놈이에요. 그러니까 A, B는 금속일 가능성이 크겠죠. 이온 반지. 봤더니 이온 반지름 확 줄었죠. 그렇죠. 고로 얘들은 금속이다. C, D는 비금속이다. 음이온이 되는 문제니까. 맞죠? 네. 금속 원소를 있는 데를 쓰세요. A, B가 정답이죠. 음이온이 되기 쉬운 원소를 쓰세요. C, D가 정답인데 여러분 이거 조심하세요. 실제로 여러분들 뒷단원에서 이제 이온화 에너지를 배우거든. 응? 네. 우리가 이온화 에너지를 배우는 이유는 양이온 잘 되냐 잘 안 되냐 배우는 거다. 알았지? 네. 나중에 가서 이제 알려주겠지만 원자 번호가 가장 큰 원소는 누구? D죠. D. 같은 주기니까 D의 이온 반지름이 원자 반지름보다 큰 이유는 뭐예요? 전자수예요. 전자수, 음이온하니까. 5번 성질 비교입니다. 금속성 당연히 리튬이 크죠. 금속이니까. 네. 원자 반지름 리튬이 크죠. 유액 전하가 작으니까. 네.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액 전하 플로린이 세죠. 번호가 크니까 같은 주기에서. 그죠. 이온 반지름 플로린 1가 마이너스는 10번 네온을 따라가잖아요. 리튬 플러스는 2번 헬륨. 당연히 플로린이 커야죠. 껍질이 많으니까. 이해 갔습니까? 네. 여기까지만.